최근 우리의 드라마 시장이 또 한 번 도약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이 시작된 것은 2016년 하반기. 이로 인해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드라마 수출 2위 시장이었던 중국은 2017년에 순위권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드라마 제작 업계에는 위기감이 팽배했었는데요. 일반 기업들도 문제였지만 문화 관련 산업은 아예 올스톱이 되는 상황. 이 때문에 배우들의 몸값을 깎고 제작 비용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드라마 제작업계는 그 이듬해인 2017년 수출 총액이 줄지 않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 다변화된 시장으로 넓게 퍼지면서 그 뿌리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시작으로 넷플릭스와 만난 한국 드라마 업계는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맞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 상황과 결부되면서 넷플릭스가 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신규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 2배 늘었고 주가도 30%가량 치솟았습니다. 이 넷플릭스 내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컨텐츠들이 바로 우리의 컨텐츠. 넷플릭스 관계자도 트위터가 K-팝을 만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들도 한국의 K-드라마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팬데믹과 K-드라마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바이스의 기사로 그 제목은 K-드라마에 중독된 전염병. K-드라마 한 편을 최종화까지 전부 시청한 이후 나는 최근 넷플릭스에 추가된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2회 연속 시청했다. 2화가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할 때 유행병 이전의 내 시청 습관과 크게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나는 전염병이 우리 삶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는 물론 술을 마시는 방법과 데이트 장면까지도 달라졌다. 과거 몇 년 동안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한류. 나는 K-드라마를 빠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 알약으로 수년간 사용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전염병 사태는 이 알약에 더 매달리게 만들었다. 나는 또 다른 한국 드라마들을 탐색하기 위해 SNS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K-드라마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그들과 K-드라마를 주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중년의 부부에서부터 별다른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바쁜 직장인까지.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지금의 시대상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K-드라마 킹덤. 나는 그들과 함께 이 시의적절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올해 초 개봉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수많은 생각들을 공유했다. 이 드라마들은 K-드라마 중독으로 빠지는 관문 역할을 한 올해 히트작들이다. 인도의 경우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몇 주 동안 넷플릭스 인디아 상위 10위에 올랐으며 어떤 날은 3위까지도 올라갔다. 평범한 인도 학생인 쿠시 씨는 말한다. 저는 전염병이 시작될 때쯤 K-드라마에 빠진 언니로부터 추천받아 더킹 영원의 군주를 봤습니다. 그 이후로 제 넷플릭스 알고리즘은 이제 모두 K-드라마로 가득 찼습니다. 쿠시 씨를 보면 인도와 같이 K-드라마 확산이 그리 커질 것 같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왜 K-드라마 붐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인도는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가 파고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공용어만 15개에 달할 정도로 워낙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들 자체의 대중문화 생태계가 공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도에서 한국 영상 컨텐츠가 선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스트리밍계의 거인은 몇 년 전 소수의 한국 드라마 타이틀을 획득했다. 불과 단 몇 개로 시작한 한국 드라마 장르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붐으로 커졌다. 이제 넷플릭스에서 수많은 한국 드라마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레딧의 사랑의 불시착 페이지에 있는 많은 시청자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이 한국의 장르를 시도했다고 말한다. 그전에는 K-드라마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들어봤어도 K-드라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만 알았던 사람들. 레딧에는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넘쳐난다. 아티스트인 사맥샤 씨는 말한다. 전염병은 단순히 넷플릭스에서 생각보다 많은 한국 드라마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을 넘어 저를 한국 드라마 시청자로 끌어들였습니다. 또 다른 레딧 이용자는 말한다. 나는 미국식, 영국식 TV 프로그램만을 꾸준히 시청해온 몇몇 친구들도 이 장르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친구들은 지금 K-드라마로 시청 패턴을 다들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한국 드라마는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면서도 정말 빠르게 소화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심지어 일부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K-드라마 시청 시간이 전염병 봉쇄 기간 동안 하루 2.7시간에서 4.6시간으로 증가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본지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 컨텐츠를 비롯한 모든 언어로 된 컨텐츠가 어디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넷플릭스는 아마도 유튜브가 K-팝의 장이었던 것과 같이 한국 드라마를 위한 장일 겁니다. 언어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중이 세상이 만든 멋진 이야기를 쉽게 발견하고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말합니다. 이미 한국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2배 늘렸으며 다양한 장르와 형식으로 더욱 놀라운 한국 이야기가 제공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트위터. 그런데 K-팝이 등장하고 팬들이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부활하게 됩니다. 트위터 창업자 겸 대표의 방한후했던 작년의 언론 간담회. 이 모습은 한국 시장의 중요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트위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우리의 대중문화 컨텐츠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당연한 이유라는 생각입니다. 넷플릭스와 한국 업계는 서로 윈윈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 업계 입장에서 넷플릭스와의 거래는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에 의해 타격을 입은 후 좋은 탈출구 역할을 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중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기회를 잡았고 큰 이익을 얻었다. K-드라마의 도드라지는 특징은 그 자체가 장르는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서양 드라마는 대개 오랜 세월 연재된다. 새 시즌에 대한 약속은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 긴 기다림 끝에 그냥 중단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때로 시즌 확장은 이전만한 재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는 16회 또는 20회 정도로 한정된 에피소드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접근하기 더 쉽다. 물론 이 때문에 오히려 하루 종일 몰입하게 되는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K-드라마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은 봉쇄 생활의 단조로움을 깨주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유행병처럼 끝없는 쇼에 갇히지 않고 매주 다른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임상심리학자 프레드나 콜리 박사는 말한다. 로맨스나 코미디와 같은 가벼운 엔터테인먼트를 시청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의학적 처방은 물론 아닐 겁니다. 다만 건강위기 같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탈출 경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시아학과 교수인 보니 틸랜드 박사. 저는 강렬한 카메라 컷과 음악을 사용하는 미국 TV 시리즈의 식상함을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킹덤과 같은 좀비 드라마는 그 내용이 정말 강렬할 뿐더러 그 속도감이 미국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는 듯합니다. 미디어 학자들은 한국 드라마가 섹스 장면 또는 성적 컨텐츠를 노골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K-드라마가 좀 더 보수적인 가족 가치를 선호하는 아시아 전역에서 잘 팔리는 이유.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문화적 함의가 서양의 것과 다른지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것이든 한국의 것이든 이는 보편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감정과 연결하려는 열망의 다른 표현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탐욕, 분노, 성, 사랑, 질투는 모든 인종 및 국가,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유사한 감정이자 사건이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 시작된 우리의 인연 역시 그 연장선상의 증거에 불과하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재편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들이 그러하듯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빠른데요.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거인인 넷플릭스와 한국 컨텐츠 산업과의 결합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었을 겁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웨이브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부재에 가까운 약세가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넷플릭스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의 부상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다만 저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잘 보완해 공정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를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투자가 한국 컨텐츠 질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세계적 확산에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